네, 그러면 지금부터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기능평가 1, 2에서는 한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스타일이라든지 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지, 차트를 넣을 수 있는지, 또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지, 도형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이런 기능을 평가하였다면 요 문항에서는 실제적인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고, 문서를 작성하면서 다양한 편집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죠. 총 200점 만점 배점이 있고요. 각 요소별로 배점이 나뉘어서 채점이 됩니다. 이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들을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는데, 이 입력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이핑 연습을 많이 하셔서 주어진 시간 내에 빨리 입력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타이핑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때 입력하실 때에는 줄 사이를 띄어서 적절하게 이해가 잘 가도록 줄 사이를 띄워 주셔야 되고, 이 문단 시작 시 두 칸을 넣는 과정을 넣어서 작성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목과 지금 요 본문 사이 요 사이를 한 줄을 띄우셔야 되고요. 본문과 요 항목 사이 있죠? 여기도 한 줄을 띄우시고요. 여기도 한 줄 띄우시고요. 표하고 밑에 제목, 하단 제목 사이도 한 줄, 여기를 다 한 줄씩 띄우셔야 된다는 거죠. 한 줄씩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글자가 시작된 이 부분은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두 칸을 띄우셔야 돼요. 두 칸. 첫 번째는 그냥 처음부터 넣어주는 건데, 여기는 두 칸을 띄우시는 거예요. 요걸 맞추어서 입력을 하시라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입력을 해 두었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입력을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제목과 본문 사이에 한 줄, 여기 한 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기 위해서 문단보호가 체크되었을 때 보이죠? 그리고 본문과 이 항목 사이에 여기 한 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항목과 이 밑에 표 하위, 이 표의 제목 부분에 한 줄 들어가 있죠. 아랫부분은 아직 입력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요 사이는 이제 두 칸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조판부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게 두 칸을 띄웠다는 뜻이에요. 체크가 두 칸을 띄웠다는 건데, 이렇게 스페이스로 두 칸 띄우면 되고, 이 첫 번째 줄은 그러니까 그냥 첫 칸부터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능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부분에 우리가 이전에 보시면 이 제목에는 글꼴을 도둠과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하고, 책갈피 이름은 상담을 하라고 했고 덧말 넣기라고 했는데, 덧말은 지도 방안이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책갈피는 넣었고 글꼴과 그 다음에 덧말 넣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의 글꼴과 책갈피와 덧말 넣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목의 글꼴은 도둠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범위를 잡고 글꼴 목록에서 도둠을 주시고요. 18포인트를 주시고요. 진하게 단추 눌러주시고 가운데 정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갈피는 앞에서 우리가 도형에서 그림에서 하이퍼링크 할 때 책갈피 이미 넣어놨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덧말 넣기 하래요. 덧말 넣기는 입력 메뉴에서 덧말이라고 있습니다. 덧말 넣어주면 이 본말인 이 범위 잡은 부분, 사이버 폭력의 이해와 대책 방향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본문에 넣을 수 없는 인용 자료 출처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덧말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보니까 지도 방안이라고 드렸네요. 지도 방안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위에 있으니까 위 눌려져 있죠. 그리고 넣기 하시면 이렇게 덧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목 부분을 이제 다 끝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덧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자 한다면 덧말에서 오른쪽 마우스, 덧말에 커서 두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덧말 고치기가 있어요. 누르면 덧말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뜨죠. 여기서 덧말 지움 눌러서 지울 수 있습니다. 고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번에는 머릿말 기능을 넣어 볼 텐데, 제목 뒤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커서 위치는 어느 위치나 있으나 상관없지만 그 가까운 곳에다 커서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목 뒤에다 커서 두었어요. 그리고 머릿말을 적용해 볼게요. 머릿말은 몇 페이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 내에서 몇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는 게 머릿말인데, 쪽 메뉴로 갈게요. 쪽 메뉴에 가시면 여기 보면 머릿말 보이시죠? 머릿말 누르고 머릿말을 위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쪽에다 머릿말 넣겠다. 위쪽에서 양쪽 1, 2, 3, 4 이렇게 페이지 수가 있을 때 짝수, 홀수 양쪽에 머릿말 넣을 거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모양 없은 상태에서 내가 직접 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릿말에서 위쪽에서 모양 없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을 잘 보시면 하단 본문 내용이 이렇게 흐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머릿말을 편집하는 상태다라는 거고, 내 상단에 머릿말, 꼬릿말 이렇게 명령 탭과 단추들, 기능 단추들이 나왔죠. 이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버 폭력의 특성 입력하시고요. 범위 잡고 머릿말은 굴림 1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으니까 글꼴 목록에서 이동을 쭉 해서 맨 위로 올라가시면 굴림이 있어요. 그래서 굴림 누르시고 10포인트 맞춰주시고요. 오른쪽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말 다 넣었으면 위쪽 상단에서 머릿말, 꼬릿말 닫기를 누르시면 돼요. 머릿말, 꼬릿말 탭에서 머릿말, 꼬릿말 닫기 하시면 이렇게 머릿말, 꼬릿말 닫히면서 본문도 진해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말을 넣고 났는데 나중에 수정해야 될 일 또는 삭제할 일이 있을 때는 머릿말 영역에 포인터를 두고 수정과 삭제를 하실 수 있어요. 머릿말을 수정과 삭제를 하려면 머릿말에 포인터 두었을 때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머릿말, 꼬릿말 편집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머릿말 양쪽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수정하시고 머릿말, 꼬릿말 닫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머릿말을 기능을 넣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하단에 보시면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 장식은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첫 글자 장식은 문단의 시작하는 첫 글자의 장식을 넣는 거라서 앞에 시작 부분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첫 칸부터 입력되어 있는 글 중에서 첫 글자 장식하는 거예요. 궁서, 면색은 노랑으로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단의 첫 글자에다 커서 두고, 문단의 첫 글자에 커서 두고 서식 메뉴로 가시면 오른쪽에 보면 이 문단 모양들 중에서 여기 첫 글자 장식이라는 이 단추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걸 눌러주시고, 첫 글자 장식 모양은 4개가 있는데 기본이 아무것도 첫 글자 장식이 없는 기본이 이거예요. 우리는 2줄에 걸쳐진 첫 글자 장식을 넣겠다. 2줄. 얘는 3줄이고요. 우리가 2줄로 일반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2줄로 선택하시고 글꼴은 아까 궁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궁서로 지정하시고요. 선 종류 지정이 없었어요. 건들지 마시고요. 면색 누르시고요. 면색은 노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얘는 노른자색이니까 테마에서 오피스 테마 누르시고 노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첫 글자 장식을 지정하실 수 있죠. 만약에 이게 틀렸을 때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식에서 첫 글자 장식 다시 눌러서 여기서 고치실 때 얘를 누르면 첫 글자 장식을 없애는 거라 아예 없애실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항목들 눌러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어요? 이렇게 첫 글자 장식까지 넣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한자를 입력해 놨는데, 한자를 입력해야 될 때는 이 단어를 범위를 잡고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누르시면 한자 키 창이 나옵니다. 한자로 바꾸기 창이 나오죠? 이때
한글 가로 안에 한자를 넣는 거라 입력 형식에서 세 번째 한글 가로 안에 한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바꾸기 누르시면 이렇게 한자가 들어가죠. 근데 한자는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넣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또다시 한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여기 악순환 있죠? 이것도 변환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주 넣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부분이 각주고요. 이 각주는 이 단어 뒤에다 각주 번호를 다는 거고 이 단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등을 본문에 넣을 수 없을 때 페이지 하단에 넣는 기능이 각주예요. 저 각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주가 들어갈 인터넷 단어 뒤에 커서 두고요. 입력 메뉴에서 각주를 누르세요. 각주. 그러면 이 하단에 이렇게 각주가 들어갈 영역에 각주 번호가 나왔는데 이때 번호가 만약에 틀리게 되면 이 상단에 주석 탭이 열리고 여기에 번호 모양에서 번호가 이제 보통 1, 2,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반가로 1, 2, 3. 이제 번호 모양을 원 안에 있는 1, 2, 3으로 바꿔줄게요. 문제에서 원 안에 있는 1, 2, 3으로 바꿔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문제에 보니 각주 구문서는 5cm로 하래요. 그럼 각주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건 이 주석 탭에서 수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번호 모양 수정했듯이 여기 각주의 선의 크기를 여기 5cm, 2cm, 단너비 3분의 1이 있는데 5cm나 단너비 3분의 1이나 요거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많이 나와요. 5cm로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었어요. 기본으로 5cm로 되어 있으면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닫기 누르면 이렇게 각주를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걸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이 각주에 포인터를 대고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하단에 각주 영역으로 나오고 각주 영역으로 이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각주를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수정할 부분이 없어서 닫기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각주까지 넣어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다 그림을 넣으래요. 그림은 문서 내 ITQ 밑에 픽처 폴더에 그림 5고요. 문서에 포함을 하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40에 35 크기로 잘라내고 바깥쪽 왼쪽 여백을 2mm로 하래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입력에서 그림 누르시고요. 그림이 있는 위치는 지금 문서 폴더 있겠죠. 원래 이제 문서 폴더까지만 나와요. 여기서 ITQ를 열어주시고 픽처 폴더를 열어주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그림 5를 이용하래요. 그림 5. 그리고 문서의 포함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문서의 포함을 설정하라고 하니까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크기 정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입력하는 게 편하니까 이거는 체크 없는 상태로 주시고요. 넣게 하시면 그림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걸 선택하시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선택했을 때 상단의 그림 도구 메뉴에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자르기 눌러서 여기 보면 위쪽 선 있죠? 위쪽 선 이걸 눌러서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리고 아래로 가서 아래쪽 선 있죠? 검정선에 놓고 자르기를 드래그하여 잘라내고요. 왼쪽에 있는 이 세로선에 놓고 드래그해서 잘라내고요. 제가 이제 위아래 좌우를 잘라냈는데 꼭 위아래 좌우가 아니라 이게 모서리에서 한 번에 하셔도 돼요. 모서리에서는 가로와 세로를 같이 잘라낼 수 있어요. 잘라냈던 것도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다시 되살릴 수도 있고 다시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시면 되겠고 얘를 크기는 지금 40에 35라고 했으니까 가로 너비를 40 주고 엔터, 세로 높이를 35 주고 엔터, 그리고 크기를 정하면 반드시 크기 고정하라고 했죠. 요거. 그리고 바깥쪽 여백을 왼쪽 여백을 2mm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여기 지금 그림 메뉴 탭 중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하면 여백 및 캡션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왼쪽 여백을 2mm라고 했죠.
바깥 여백 왼쪽 2mm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되었으면 요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다 넣으시면 여기 왼쪽에 이 글자들이 나열되는 걸 보시면 똑같이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 글자 라인이 안 맞으면 요거 그림을 살짝 오른쪽으로 위치를 이동해 주시면 이렇게 맞을 거예요. 글자가 한두 글자 빠졌으면 얘가 라인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요 라인을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배점에 크게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그림 맞추시는 걸로 하고 이 글자 라인이 맞지 않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그림 넣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하단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